이번 시간에는 경영 관리의 마지막 통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학습할 목차를 보면 통제의 필요성과 기본 과정, 통제의 수준과 유형, 통제의 내용, 전략 평가, 보고 제도와 감사 제도 순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경영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경영관리는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획을 통해서 조직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이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가장 뭐가 있어야 된다겠죠? 미션, 우리가 우리말로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TV에서 나오는 연예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임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조직에서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재이유입니다. 그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이제 미션, 사명이고, 두 번째는 조직이 미션이 있으면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조직의 미래의 모습. 조직이 10년 후에 어떤 모습을 갖추겠다. 20년 후에 어떤 모습을 갖추겠다. 그게 바로 비전이고, 그래서 CEO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면 그 비전을 정해서 구성원들에게 선포하고 구성원들의 모두에게 그 비전을 공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CEO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조직은 항상 비전 밑에 목적, objective를 갖게 됩니다. objective. 우리 여러분들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학 생활의 목적을 설정하듯이 조직도 목적, objective를 정해요. 목적 밑에는 goal, 목표를 정합니다. 목적과 목표의 차이는, 목적이 추상적이라고 하면 목표는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치화해야 됩니다. 수치화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 조직도 대부분이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매출액을 1,000억을 달성하겠다, 시장 점유율을 20%로 하겠다, 이렇게 수치화해야 됩니다. 수치화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통제라고 할 때, 즉 평가를 할 때 수치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대학 생활을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수치화하는 게 좋습니다. 성적은 대학에서 4.5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4.5 만점에 내가 4.0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수치화해야 됩니다. 토익 점수는 990점 만점에 내가 800점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수치화해야 돼요. 어떤 자격증 몇 개를 몇 등급을 따겠다, 이렇게 수치화해야 됩니다. 왜 수치화해야 된다 그랬어요? 평가를 용이하기 위해서 그런다. 목적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겠다, 대학 생활을 낭만적으로 멋지게 하겠다, 이것은 목적은 될 수 있어도 나중에 평가할 때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서 중요한 일은 첫 번째, 조직의 미션을 정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그게 바로 전략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strategy, 전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이런 군사적인 용어가 경의학에서 1980년대 많이
경영학의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도입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영학의 패러다임 보면 1970년도에는 시스템 어프로치였습니다. 시스템 어프로치 할 때 거기서 시스템이란 말은 전사적으로 접근한다. 어떤 목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부문의 역할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전 부서, 전 구성원이 함께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시스템 어프로치라는 말이 경영학의 70년대 패러다임이었고 80년대는 전략적 어프로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전략적으로 한다.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략이라는 말은 경쟁자가 있다. 적이 있다는 거죠. 적이 없이 군대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대가 존재할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은 현재 주적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군대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것처럼 기업은 반드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전략이 뭐냐? 경쟁자를 앞서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이라는 말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전략이다. 전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었냐? 전략 수립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냐? 전략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 물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해서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목표를 잘 설정했다 하더라도 최고 경영층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전략이기 때문에 전략 수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목표 전략 다음에는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디테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는 경영관리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니 해도 의사결정이다. 앞에서 의사결정 배웠어요?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는 어떻습니까? 의사결정한 것은 대안을 열거하고, 대안이 영어로 뭐예요? alternative. 대안을 열거하고, 두 번째 뭐예요? 대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분석하려고 뭐가 필요해요? information, 정보가 필요해요. 정보. 그래서 대안을 분석해서 그 중에 하나를 초이스하는 것. 대안 열거, 대안 분석,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의사결정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결과가 좋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포메이션을 잘 수집하는 거예요. 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잘 수집이 되어야 그 정보를 바탕으로 대안을 잘 분석할 수 있고, 대안을 잘 분석했으면 당연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선택이라는 단어,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좌파 대두인 사르트라는 사람이 인생은 세 가지로 구성돼요. 첫 번째가 벌스와 데스의 중간에 초이스라고 하는 걸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초이스입니다. 벌스와 데스 사이에 뭐가 중요하다? C, 초이스, 선택이 중요하다.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 중요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자기가 처음 자리를 잡느냐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아마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건강한 몸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돈과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일을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아마도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대학생활을 낭만보다는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열심히 잘 과정 준비한 사람만이 좋은 배우자로 만날 수 있고 좋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자리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미션, 비전, 목적, 목표, 전략, 그런 의사결정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이 잘 되었으면 결국은 조직을 통해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잘 구성해. 그래서 우리가 조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조직 구조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을 리크루트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데 잘 배치해서 그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조직화 과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G, 리딩이에요. 리딩. G에서 세 가지 공부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모티베이션, 동기유발이다. 동기유발이다. 동기유발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고 그 목표에 쭉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티베이션입니다. 모티베이션에 관한 내용이론, 과정이론에 관련된 공부를 앞에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리더십은 뭐예요? 리더가 결국은 구성원들에게 조직을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뭐라고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G에서 세 번째 필요한 내용은 뭐냐? G에서 필요한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우리말로 뭐라 하겠어요?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결국은 조직의 어떤 목표도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유해야 하듯이 결국은 중간 경영자가 최고 경영자의 어떤 의견을 구성원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 상하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대각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결국은 소통이 잘 되어야 조직이 굴러갔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버나드라는 사람이 3C라는 거 얘기했죠. 기억납니까? 3C. 조직에 존립하려고 하면 세 가지 C가 중요하다. 첫 번째 C가 뭐였어요? Common Goal.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공통의 목표가 없으면 조직에 참여하지 않죠. 두 번째는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표의 달성에 기꺼이 기여하고자 하는 것. contribution, 우리말로 이바지, 한자로 기여하려고 하고 이바지하려고 하는 contribution이 있어야 되겠다. 그때 제대로 contribution을 하려고 하면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 뭐 해야 돼요? 구성원들이 함께 알아야 되기 때문에 communication. 그래서 우리가 바나드의 조직의 성립 조건 3C는 common goal, contribution, communication이라고 배웠죠. G에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관리자들이 또는 리더가 계획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필요한 수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통제라고 하는 것은 경영관리 과정에서 네 번째 나오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 통제의 필요성과 기본 과정입니다. 통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컨트롤 또는 컨트롤링이라고 하죠. 통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리 활동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서 계획과 집행의 편차,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수정함으로 해서 목표 달성을 촉진시키는 과정이 바로 통제입니다. 이와 같은 통제 기능은 경영관리 기능에서 마지막 최종 기능이자 수정 조치를 위한 출발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통제 활동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조직 내에서의 활동들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조직과 관리자는 항상 끊임없는 변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현대와 같이 급변하는 조직의 대내적 환경은 계획 수립과 통제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조직의 계획과 목표는 그것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조직 내부 또는 외부 환경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직의 목표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기도 하고 기존의 목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참여하는 시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통제가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조직이 비교적 소규모일 때는 관리자들이 거의 모든 활동들을 면밀히 관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직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시장 영역이 확대되면 제한된 시간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활동을 면밀하게 감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권한의 우양과 분권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도 공식적인 통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통제는 관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는 조직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내적, 일적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조직 내 모든 활동들의 진척 내용이나 결과를 점검해서 적절한 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직의 목표 자체까지도 수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통제의 기본 과정입니다. 통제는 보통 다음과 같은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상황의 파악, 두 번째는 표준, 스탠다드의 설정, 세 번째는 정보의 수집, 네 번째는 실제 성과와 표준의 비교, 다섯 번째는 수정 조치, 콜렉티브 액션 등의 5단계입니다. 어떠한 유형의 통제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단계를 거치는 것은 거의 통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의 파악, 첫 번째입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표준을 설정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표준은 항상 측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정하기 때문에 선택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상황 파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파레토 법칙으로 더욱 잘 알려진 개념으로 소수의 몇 가지 특성이 나머지 대다수의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예컨대 맥주의 맛은
좋은 물과 온도, 숙성 기간에 의해 거의 좌우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통제를 위한 중요한 몇 가지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야말로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준의 설정입니다. 표준이라 함은 모든 활동이나 성과 또는 변화, 체인지를 비교하는 지침이 드는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은 조직의 목표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통제의 표준과 조직의 목표가 밀접하게 연계될수록 조직 구성원들이 통제 과정을 보다 잘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는 활동 그 자체보다는 활동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또 표준은 목표를 근거로 해서 설정되기 때문에 이 역시 활동 그 자체보다는 활동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수집입니다.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직접 관찰, 통계 보고, 구두 보고, 서면 보고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각자는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 방법을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하면 보다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하기 전에 직접 관찰에 대한 잠깐 설명을 하면, 관리자가 직접 구성원들의 활동을 관찰해서 실제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으면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통계 보고는 컴퓨터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에만 국한되지 않고 각종 그래프나 도표, 수치 자료 등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구두 보고는 실제 성과에 관련된 정보를 회의나 면담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 보고는 통계 보고와 마찬가지로 구두 보고보다 느리기는 하지만 훨씬 일목요연하고 보완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참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제 성과와 표준의 비교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실제 성과와 성과 표준을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실제 성과는 표준과 거의 같을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는 실제 성과와 표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때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 성과와 표준 간의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정 조치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실제 성과와 표준을 비교하는 평가 과정을 거친 뒤에 관리자가 자신이 통제하는 활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정 조치, 컬렉티브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수정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만일 실제 성과를 표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차이가 허용 범위를 넘지 않거나 표준보다 초과 달성이라고 하면 관리자는 그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과의 수정입니다. 실제 성과가 표준에 훨씬 미달했을 때 관리자는 성과의 수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정 조치 예로서는 전략, 구조, 보상 관행, 훈련 프로그램 등의 변화와 직무의 재설계, 인원의 재배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성과를 수정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즉각적인 수정 조치로서 해당 상황을 즉시 수정하여 원래의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고, 둘째는
근본적인 수정 조치로서 표준과 차이를 가져온 원인을 추적해서 그 근본 원인을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표준의 수정입니다. 실제 성과와 표준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비현실적으로 높거나 낮게 설정된 표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과를 수정하기보다는 표준을 수정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표준에 미달하는 성과를 낸 사람들은 대부분 표준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다고 탓하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준을 낮추어 설정하고자 할 때는 먼저 표준이 정말로 비현실적으로 높은 것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